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울리는 알람 소리, 쌓여있는 문자와 카톡, 끝나지 않는 일, 뉴스 속 불안한 소식들, 가족과의 걱정 섞인 대화까지.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늘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모든 반응을 조종하는 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차가 좀만 이상해도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는데 마음이 지치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져도 원래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고 균형을 잡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라는 곳입니다. 아몬드처럼 생긴 이 작은 부위는 일종의 위험 감지 센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혹은 단지 큰일 날 수도 있어 라고 상상만 했을 때도 이 편도체가 번쩍 켜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요한 발표를 앞둔 김 대리를 생각해보세요. 발표 전날 밤, 편도체에는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비상사태다. 당장 방어태세를 갖춰라. 그러면 뇌는 곧바로 몸 전체에 비상 명령을 내립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가빠지고, 손에는 땀이 나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 이 반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맹수에게 쫓길 때 이 시스템 덕분에 더 빨리 도망가고 더 빨리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잠깐씩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 비상 상황이 자꾸 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몸은 평소처럼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비상 경보가 울리고 있는 사람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는 상태. 이때부터 스트레스는 몸과 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비상 경보가 계속 울리면 제일 먼저 지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쉽게 말해서 생각과 감정의 조절실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참는 게 낫겠다 같은 판단과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뇌는 점점 더 생존 모드로만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도 가슴 깊이 박혀서 자꾸 곱씹게 되고 별일 아닌 일에도 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라고 느끼는 순간 사실 그 뒤에는 이런 뇌의 피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도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해마는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기록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랫동안 많이 분비되면 이 해마의 세포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심하면 실제로 크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로 인해 해마가 과부하된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변화 가능한 기관입니다. 한때는 뇌는 한 번 다 자라면 그대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가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끝까지 배울 수 있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를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길도 적고 막다른 골목도 많고 돌아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자주 다니다 보니 넓은 도로가 되고 반대로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은 점점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 머릿속 생각과 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같은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지나다니는 길이 점점 넓어집니다. 영국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무려 25,000개의 거리와 수많은 랜드마크를 외워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이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특정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전 경력이 길수록 이 부위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훈련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물리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증거였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8주간 하루 27분씩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8주 만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뇌의 특정 영역이 활발해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여러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내려놓고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서 목을 지나 가슴과 배까지 내려가는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그 말 괜히 했어. 내일 병원 예약해 놓은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생각 속으로 빠졌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숨에 집중하려는 전전두엽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던 편도체는 조금씩 덜 예민해집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종이에 꺼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할 때 사실과 상상, 느낌을 뒤섞어서 한 덩어리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보냈는데 반나절 동안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때 종이를 꺼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봅니다. 지금 내 생각,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질문을 하나 더 적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 잠시만 생각해보면 다른 가능성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이 많아서 못 봤을 수도 있고, 답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일 수도 있고, 단순히 깜빡했을 수도 있겠네. 이 연습을 자주 하면 뇌는 점점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부정적인 길로 곧장 달려갔다면 이제는 잠깐만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길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된 일보다 잘못된 일에 더 주목합니다. 감사일기는 이 습관에 약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오늘 모처럼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다. 버스 기사님이 정류장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셨다.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 같은 아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면서 그래, 이건 참 고마운 일이야 라고 조용히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 속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찾아내는 회로가 점점 발달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결코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뇌가 건강해지면 나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나를 대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직장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해야 할 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뇌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다루기만 하면 뇌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훌륭한 훈련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에 약해라고 단정 짓는 순간 뇌는 정말로 약해지지만 나는 훈련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뇌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짜증, 무기력, 불안, 서운함이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라고 자신을 탓하기보다 내 편도체가 지금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내 전전두엽이 요즘 많이 지쳤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시각의 변화만으로도 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루 5분의 호흡, 종이에 적어보는 생각 점검,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몇 주,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며칠씩 마음을 잡아끈 걱정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빨리 흘러가고 예전 같으면 크게 상처받았을 말이 이제는 저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입니다. 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길을 더 넓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길은 점점 줄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가 곧 내일의 뇌를 만드는 셈입니다. 스트레스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그 스트레스에 무력하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밖으로 나와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